남자 북한 남자 좋아요야 구독 반갑소. 네,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가볍게 날라온 남자 북한 남자 박이성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소.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런 게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요즘에 그 강남에서 코로나19 감염자 터진 곳이 어딘지 알죠? 크크 이런데 그런 얘기 나오면서 그러면 북한도 그러면 유흥업소가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세도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지금 개인적으로 막 질문 너무 많이 오거든요. 제가 또 입을 다물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북한에 유흥업소가 있을까 없을까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것 같은데, 제가 없으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 주제를 안 가져왔겠죠. 이딴 얘기입니다. 떠나지 마세요. 있는지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북한 사람 아니에요. 또 이렇게 보니까 형 누나들이 또 그런 거에 맞들려서 이제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런 걸 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했던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럴 나이도 아니고 저는 그런 거랑 절대 안 친해요. 절대. 북한의 유흥업소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사실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유흥업소라고 하면 딱히 생각나는 게 그 룸사롱이 생각이 납니다. 거기 가면 이제 그 노래 도우미를 불러가지고 이제 같이 노래 부르고 뭐 이렇게 춤추고 술 마시고 이런 게 유흥업소라는 어떤 개념이 잡혀 있는데 그게 맞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사실 누가 가르쳐 줄 수도 없잖아요. 그냥 제가 그냥 보는 대로 아는 건데, 사실 북한에도 이거에 유사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북한에 일단 노래방이 있습니다. 아시죠? 하면 반주 음악실이라고 해가지고 있어요, 노래방이. 자, 거기 들어가면요, 거기 안내원 동무가 번호를 눌러줘요. 박이성 동무 몇 번을 부르겠습니까? 5327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5327 이렇게 해서 눌러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딱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과 달리 북한은 이제 그분은 노래 번호만 눌러주는 사람, 번호를 눌러주는 안내원 동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유흥업소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뭐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괴리감이 있죠. 제가 그거를 뻘쭘하잖아요, 그 사람도. 그래서 이제 번호를 눌러주고 이제 나가기도 하고 이제 같이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술도 마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이 왜 거기 있겠어요? 번호만 눌러주는 게 아니에요. 감시하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어떻게 노냐, 그러니까 어떻게 건전하게 노냐 아니면 질퍽하게 노냐 감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보고서를 다 씁니다. 누가 오늘 몇 명 왔고 어떤 노래를 불렀고 어떤 말들을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이 있음으로써 노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조심해야겠다. 네, 그리고 북한에 사실 3명 이상 모이면 그걸 이제 좀 감시하는 눈들이 많은데, 유흥업소나 이런 데서 이제 닫힌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요, 그 안에서 어떤 모의를 하는지 어떤 짝짝꿍이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북한의 엘리베이터에서 번호 누르는 사람 정말 번호만 누를까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번호는 우리가 손가락인데 그걸 못 누르겠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다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볼 때 쟤네는 번호도 제대로 못 누르나? 손가락이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게 다 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어떤 얘기 하는지 다 듣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듣는 것만 아니라 오늘은 어떤 인상착의에 어떤 사람이 몇 명 다녀갔고 이런 보고서를 다 써가지고 바칩니다. 네,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고 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나도 할 일 없고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사실 구워 삶아야만 그 안에서 노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맥주 같은 것도 시켜가지고 한 잔 드리고 이러면 그 사람 먹기도 해요. 하지만 워낙에 그런 데서 앉아있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빨간 사람들, 새빨간 사람들이에요. 쉽게 물 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같이 바로 그냥 바람을 팍 들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쉽게 동료가 안 되죠. 그래서 먹으라고 권해도 사실은 여러 번 거절하거나 안 먹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잘 그런 걸 놀지도 않고 정말 지켜보고 얼굴 표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권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고 이런 사람들은 좀 돈이 좀 있고 노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이 무슨 역할로 여기 와 있는지를 다 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권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신나게 놀아요. 네,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없죠. 제가 요 썰을 좀 풀어야 되는데, 북한이 이제 2000년 초반에 굉장히 식량난이 힘들어지면서 어떤 게 있었냐,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유흥업소라 하면 저는 이제 정리는 잘 모르겠는데 요거와 비슷한 어떤 그 성 행위들이 이루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이제 여성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성들은 국가적으로 뭐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절대 안 되는지 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가 어떤 일을 겪었냐, 제가 이제 청진역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 아버지랑 같이 이제 외갓집을 가려고 거기 있었습니다. 기차를 기다리고 이제 청진역에 이제 하루 동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여성이 저희 아버지한테 접근을 했습니다. 쓱 왔어요. 와가지고 꽃사시오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아빠는 제가 옆에 있으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으로 이러지 마! 왜 이래! 막 애 있는 거 안 보여? 막 이러면서 이제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아버지 옆에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봤죠. 아버지, 저 여성 농부는 꽃도 없는데 왜 자꾸 꽃 사라고 합니까? 라고 여쭤봤죠. 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굉장히 당황해서 대답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궁금증이 굉장히, 저는 호기심이 많은 편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큰 형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북한에 예전에 꽃 사시오라는 엄청 피바다 가곡단에서 만든 큰 가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보면 그 노래 부르는 뮤지컬이 있어요. 꽃 파는 처녀라고 했는데, 이 내용인즉 이제 일제강점기 시절에 어떤 젊은 여성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산에 가서 꽃을 꺾어다가 이제 꽃을 파는 그런 내용의 그 뮤지컬이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이제 그 TV로 계속 방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이 식량난을 딱 겪으면서 여성들이나 자립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이제 몸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하나 말카 놓는다고 하죠. 하나 정해 놓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사람 많은 곳에 와서 꽃을 사시오라는 어떤 암호 같은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북한 지역에 암흑리에 이제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제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와서 이제 이렇게 꽃을 파는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남성들은 가서 꽃을 사는 이런 행위가 이루어져서 이제 여기 꽃사시오라고 이제 굉장히 많이 돌았고, 이게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사실 유흥업소라는 제가 정리를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이제 북한에도 이런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이제 북한에서 제가 경험했을 때 들었던 거예요. 자, 어딜 가나 사실 이 성매매는 불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 사회가 꽃사시오라는 것도 이 사람도 대놓고 합법이면 와가지고 저기 들어오세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 사회도 그걸 안전원들이 다 잡아요. 다 잡아내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암호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 사람들도 그거를 피해서.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집을 하나씩 말카둔다고 하죠. 그런 것도 최대한 그 경찰의 눈을 피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경찰이 잡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북한에 내가 이제 성매매를 한 놈을 잡아가는 거는 없고, 거의 한 사람, 당사자 있잖아요. 그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을 잡아다가 노동 단련대 아니면 많게는 이제 교화소 1년 이런 식으로 이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사람들도 불법이라서 조심해 하면서 이제 그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야, 그 사람들도.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딱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전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라고 하지만 이제 북한에서의 암암리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북한의 현실이고.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상황을 겪었고, 이제 아버지한테 계속 여쭤봤지만 저희 아빠는 항상 대답을 안 해줬어요. 어린 새끼가 뭘 그런 거 아냐고. 뭘 물어보냐고. 대답을 안 해줬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의 사회적 인식이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걸 하면 본인들이 숨기려고 하잖아요. 어딜 가나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떳떳하지 않잖아요, 본인이 하고 있는 행위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한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자, 이런 행위를 되게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들이 주로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여자들. 그리고 큰 도에 있는 대학교에는 뭐 군에 있는 학생들이 올라와서 기숙사 생활을 해요. 근데 국가에서 이 학생들한테 제대로 이제 공급이 안 됩니다. 기숙사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요, 숙식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이 학생들이 수업 끝나면 그런 걸 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대학교는 맞춰야 되겠고 부모님한테 손은 벌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타지에 나와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이런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행위가 알려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북한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러면 자대 배치 같은 거여서 본인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 지역으로 본인 사는 곳으로 이제 공장 기업소에 배치를 받아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소문이 돌았는지를 사실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일을 하다 그냥 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 갑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생존하려고 이런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대학생들이 정말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프게는 이런 행위를 하다가 성병이 많이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북한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학시설이 이제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검사라든지 이런 게 미약하니까 많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거는 꼭 알려줘야 되고, 사실 이런 게 있다라는 것들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오늘 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 무겁죠. 축축 처져요. 그리고 사실은 어디 사회나 다 존재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북한에도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북한에도 유흥업소가 있을까? 제가 이제 강남에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 나와가지고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북한도 이제 이런 행위가 일어나면 전파 속도가 커지니까 지금은 좀 많이 이렇게 다치고 있겠죠. 하지만 옛날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 오늘도 북한 남자 박유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약속해줘요. 안녕히 계세요.